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유리수와 순환소수 부분의 학습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선생님이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반드시 문제를 먼저 다운받고 연습장이나 인쇄해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우리가 첫 번째 배운 내용이 소수의 분류였죠.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유한소수는 예를 들어서 0.789 이런 것처럼 어디서 소수점 아래 부분을 봤을 때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개 있으면 유한소수. 자, 무한소수의 예는 0.131313 쭉쭉쭉 이것처럼 소수점 아래 부분을 봤을 때 0이 아닌 숫자가 무한개나 많을 때, 무한개일 때 이것을 무한소수라 한다. 그래서 소수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수를 소수로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그렇죠.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1번에 6분의 5 같은 경우는 분자 5 나누기 6을 해서 0.68에 48 2 자, 한 자리 추가되고요. 6, 3, 18 2 또 6, 3, 18 2 또 6, 3, 18 계속 반복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소수로 표현하면은 0.83333 쭉쭉쭉. 자, 따라서 얘는 무슨 소수다? 무한소수다. 자, 2번 또 마찬가지로 분자 1 나누기 20 이렇게 하면은 0. 또 0, 5, 100, 0 이렇게 되어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소수로 바꾸면 0.05이다.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입니다. 자, 3번은 11 나누기 30을 하면 0.110에 30이 3번 들어가네요. 그러면 90, 자, 20이 남죠. 200에는 30이 6번 들어가네요. 그러면 180, 자, 또 20이 남죠. 자, 또 6번, 180, 또 20이 남아요. 자, 이렇게 계속 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소수로 표현하면은 0.3666 땡땡땡 6이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한소수이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무한소수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4번은 우선 기하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소수로 나타내 볼까 합니다. 자, 얘는 역시 마이너스 붙여주고 3일은 3, 3, 4, 12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1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소수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0.25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유한소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두 분수 15분의 8과 55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가 각각 A의 비계인 순환소수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우리는 15분의 8이라는 분수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방금 했듯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0.5, 75. 자, 5가 남고요. 50에는 15가 3번, 45. 또 5가 남네요. 그러면 역시 3번, 45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따라서 이 15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면은 0.53333 이렇게 3이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무한소수를 분류를 했었어요. 자, 무한소수 중에서 자,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무한소수라고 했는데 일정한 자리에서부터 특정 마디의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 즉, 지금처럼 무한소수긴 한데 3이라는 숫자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런 무한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서 이렇게 일정한 마디의 숫자들이 반복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 우리 원주율 파이. 얘는 3.141592 쭉쭉쭉 가는데, 자, 특정한 숫자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아니죠. 또, 예를 들면은 0.01, 001, 0001 이렇게 나오는 패턴 역시 규칙은 있어 보이긴 하나 일정한 숫자의 마디들이 일정되게 반복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말 그대로 우리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무한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하는데 순환소수는 앞서 말했듯이 특정한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마디의 숫자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통일되게 적는 방법이 약속한 방법이 있죠. 자, 이것은 지금 3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 순환 마디가 여기 있죠. 그래서 0.53 첫 번째 순환 마디까지 적어주고 반복되는 순환 마디 위에 땡 붙여줍니다. 자, 즉 순환 마디를 이루는 숫자가 몇 개다? 3 이렇게 한 개다. A는 1이 되겠네요. 자, B 역시 3 나누기 55를 하면은 이것을 소수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본다면 55분의 3은 0.054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땡땡 이렇게 54, 54, 54, 54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순환 마디를 이루는 숫자는 2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분수 111분의 44를 소수로 나타내면 0.abc, a부터 c까지 순환 마디를 이루네요. 즉,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꾸 반복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44를 111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0.3 333이 들어가고요. 7, 0, 1. 자, 그러면 1070에는 111이 9번 들어가겠네요. 999. 자, 1, 7.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710에는 111이 6번 들어가요. 그러면 666. 4, 4.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반복되는 느낌이 들죠. 그럼 다시 여기가 3번 들어갈 거예요. 즉 0.396, 396 이렇게 반복되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0.396 첫 번째 순환마디까지 적고 순환마디 첫 번째부터 끝까지 땡땡을 붙여줍니다. 따라서 A는 3, B는 9, C는 6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정답은 1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를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순환소수를 우리는 표현하는 약속이 있었죠. 자, 0.02222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가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환마디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를 가장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누구는 22가 반복된다. 누구는 222가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2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순환마디까지 적고 2가 반복되니까 이 순환마디에 땡을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2.4242 자, 여기서부터 2사가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소수점 아래 가장 가까운 숫자부터 따져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42가 반복된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따라서 2.42에서 42 이 녀석이 순환마디라서 땡땡 붙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0.303030 자, 우리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였고 우리는 무한소수의 관심은 소수점 아래에서부터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0.3030 쭉쭉쭉 이것을 어떤 친구는 0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반복되네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중요한 핵심은 소수점 아래에서부터 살핀다. 그렇게 되면 30이 반복된다라고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순환마디인 0.30까지 적고 30에 땡땡 붙여줘야 됩니다. 4번 3.272727 27이 지금 반복되죠. 그래서 3.27 첫 번째 순환마디까지 적고 순환마디 위에 땡땡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왜 틀렸나 한번 볼까요? 자, 0.002, 02, 0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0.002, 02, 02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누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냐면 02가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중에 첫 번째 순환마디인 어디까지? 여기까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녀석인 0이라는 순환마디 위에 땡땡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분수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우리 이제 이거 잘할 수 있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물어보는 것은 소수점 아래 2011번째 자리 숫자와 소수점 아래 2012번째 자리 숫자를 물어보네요. 자, 우선은 우리가 7분의 1을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1 나누기 7. 자, 0.17. 빨리 해볼게요. 30에 7, 4, 28. 20에 7이 14. 60에 7, 8에 56. 40에 7, 5, 35. 50에 7, 7에 49. 1이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반복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1이 들어갈 것이고 그대로 반복되니까 이것은 0.142857이라는 것에 1부터 7까지가 전부 다 순환마디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조금만 더 길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7분의 1이라는 것을 소수로 표현했더니
142857 142857 142857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소수점 아래 2011번째 자리. 자, 소수점이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자, 땡땡하면 헷갈리니까. 자,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런 식으로 자리 숫자가 나아가는데 2011번째 자리 숫자는 언젠가 나타나겠죠. 그 자리 숫자를 물어보는 거고요. 2011번째. 그 다음에 또 2012번째. 그럼 바로 옆에 있겠죠. 요것도 물어보네요. 2012번째. 자, 이 각각의 숫자가 궁금한데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일일이 다 헤아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할 힌트는 바로 이 소수는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순환 마디의 숫자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총 2011개의 숫자가 있다고 봤을 때 몇 개씩 지금 반복되냐면 6개씩, 또 6개씩, 6개씩. 그래서 선생님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11개의 숫자 중에서 6개씩 한번 묶어 볼 거예요. 묶었을 때 몇 묶음 나오는지, 그리고 남는 숫자가 몇 개인지 알려면 우리는 나눗셈을 해보면 되겠죠. 총 2011개의 숫자가 있다고 봤을 때 6개씩 숫자들을 묶어보면 6, 3, 18, 21, 6, 3, 18, 31, 6, 5, 30, 1이 남아요. 즉 6개씩 수를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나온다? 335묶음이 나오고 남는 숫자가 몇 개다? 1개다. 즉, 자, 이 묶음이 몇 개 나온다? 335개가 나와요. 자, 네, 쭉쭉쭉 가서 335개의 묶음이 이렇게 나오고 남는 숫자가 몇 개다? 1개. 그거는 뭐가 남아있겠어요? 1부터 새로 시작을 하겠죠. 이 1이라는 숫자가 남아있겠죠. 즉, 전체 2011번 1개의 숫자 중에서 6개씩 묶으면은 335개의 묶음이 나오고 남는 숫자가 바로 마지막 숫자인 1이 된다. 그러면 2012번째 숫자는 얼마다? 4가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고 B는 4예요. A분의 B는 1분의 4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분수 250분의 9 이것을 10의 n제곱분의 a의 꼴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a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했어요. 자, 여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분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어요. 즉, 1번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번 문제에서 이 분수는 직접 나누기를 해봤더니 어떤 소수가 됐냐면 무한소수가 됐어요. 또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됐어요. 얘는 무한소수가 됐고 얘는 유한소수가 됐어요. 자, 이 방법을 얘네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소수로 표현을 해보고 난 뒤에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이 분수 자체가 무한소수가 될 것이다.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즉,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는 이 각각의 분수들의 특징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분수를 봤을 때 어떤 분수? 동그라미 분의 하트라는 분수를 봤을 때 얘가 유한소수가 되는 성질은 어떤 것이 있었죠? 예를 들면 유한소수로는 5.3, 1.258, 마이너스 0.07 이런 것들이 유한소수예요. 유한소수들을 분수로 바꿔봤더니 10분의 53이고요. 이 녀석은 1000분의 1258이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0분의 7이에요. 즉,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은 분모와 분자의 적당히 수를 곱해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유한소수가 될 것이다. 자,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10을 몇 번, n번 곱했는 꼴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10 자체는 어떤 소인수로 구성이 되었냐? 2 곱하기 5 이렇게 구성이 되었죠. 따라서 10의 거듭제곱은 필요한 소인수가 2와 5라는 소인수로만 구성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분수를 봤을 때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기하분수 상태에서 중요하죠. 반드시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구성이 되면 이 녀석은 적당히 분모와 분자의 수를 곱해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경우는 뭐죠?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의 것이 있다면 이거 위에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은 이 분수는 무슨 소수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이것은 유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은 분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수는 소수로 바뀔 수가 있다. 어떻게 한다?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된다. 근데 어떤 소수로 바꿀 수 있냐면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가 됩니다. 절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자, 성질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서 그 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이 되면 유한소수,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가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50분의 9를 10의 n제곱분의 a 꼴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자,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네요. 즉,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2나 5로만 구성이 될 거예요. 자, 250분의 9는 기하분수가 맞죠? 따라서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5, 50, 5, 10, 2, 5. 따라서 250분의 9는 2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9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이런 것들은 자 10은 2 곱하기 5고 10의 제곱은 2 곱하기 5를 통째로 제곱한 거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10의 세제곱은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죠.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 녀석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10의 거듭제곱은 소인수 2와 5의
지수가 같아야지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2는 지수가 1이고 5는 지수가 3이죠. 따라서 2도 5의 지수인 3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네, 2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도 2의 제곱. 이렇게 똑같이 곱했기 때문에 이 수는 같게 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분의 9, 4, 36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10의 세제곱과 같고 36. 자, 따라서 얘를 최종적으로 유한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1000분의 36이니까 0.036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죠. 10의 세제곱분의 36. 따라서 A는 36이고요. N은 3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9입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수,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분수라도 우리는 소수로 바꿀 수가 있다. 그거는 유한소수 아니면은 무한소수이다. 무한소수가 아니라 순한소수이다 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은 이 분수를 어떤 분수?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이 되면 유한소수가 되죠. 자, 우선은 기하분수인지 한번 체크를 합니다. 기하분수 맞죠? 그런데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 이런 것이 있네요. 따라서 이것은 순한소수가 됩니다. 2번, 자, 이것도 역시 기하분수인지 점검을 합시다. 그런데 지금 기하분수가 아니죠. 57은 3의 배수기 때문에 3, 1은 3, 얘는 19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약분을 하고 보니까 분모에는 2나 5로만 구성이 되죠. 따라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기하분수가 아니라서 약분을 해봤어요. 그러면 3, 3은 9, 3, 8에 24.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순한소수가 됩니다. 4번, 자, 역시 기하분수가 아니라서 약분해 볼게요. 3, 3은 9, 3, 8에 24. 이것이 8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면은, 자, 최종적으로 지금 2나 5가 아닌 3이라는 녀석이 남았죠. 따라서 이 녀석도 순한수수가 되고요. 5번 역시 7에 49, 7호 35 이렇게 약분하면은 5의 제곱이 남고, 어쨌든 지금 2나 5가 아닌 이런 7이라는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순한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분수 65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자, 유한소수가 된대요. 즉, 이 녀석을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이 된다. 앞에서 많이 했죠? 자,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우선 65를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5, 13. 그러면 65분의 A라는 분수는 5 곱하기 13분의 A와 같은데 이것은 유한소수가 된대요. 즉,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13이라는 소인수가 있다는 것은 이 분수 자체가 기하분수가 아니고 약분을 했을 때 13이 없어졌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A는 이 13에 뭐여야 된다? 배수여야 한다.
그래서 13을 약분해서 없애줘야 되는 13의 배수여야 한다. 그러면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13의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군가요? 13이죠. 따라서 정답은 13. 자, 9번입니다. 분수,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건 역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남는다는 거예요.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일단 231이라는 녀석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약분부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 3, 1은 3, 3, 7에 21, 3, 7에 21.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A 있고 여기는 77이 있죠. 자, 이것이 유한소수가 될 때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A에 만약에 7이 온다면 안 되나요? 되죠. 왜냐면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7, 1은 7, 7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남는 소인수는 2나 5밖에 없어서 유한소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7 올 수 있습니다. 2번 11 11 자, 11 역시 와도 약분이 되죠. 분자와. 그래서 11도 와도 됩니다. 14 14는 2 곱하기 7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2는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분모의 소인수로 와도 되고 7은 그렇죠. 분자에 77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괜찮아요. 21은 3 곱하기 7인데 7은 약분이 되지만 지금 3이 약분이 안 되고 분모에 계속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의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인데 2는 괜찮지만 7 역시 분자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10번 분수 14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고치면 a분의 1이 된다. 자,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남는다는 소리인데 140을 우선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2, 70, 2, 35, 5, 7 따라서 140분의 x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x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녀석이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은 분모의 이 7을 x라는 분자가 약분을 해서 없애준다는 뜻이겠죠. 즉 x는 뭐다? 7의 배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고치면 a분의 1이 된다. 자, x가 10 이상 25 미만의 자연수래요. 자, 10 이상 x가 25 미만이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양하게 접근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7의 배수라는 힌트 하나가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범위에 해당하는 7의 배수는 14, 21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x자리에 14를 대입하면 140분의 14 x자리에 21을 대입하면 140분의 21입니다. 이것이 기하분수로 이렇게 고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약분하면 10분의 1이 돼요. 이 꼴이 되죠. 얘는 약분하면 7, 3, 21, 여기 20. 따라서 이것이 기하분수가 되기 때문에 분자가 1이 안 만들어져요. 즉,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x가 14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기하 분수로 고쳤을 때 A가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4 더하기 10을 해서 2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자, 여기서 그냥 살짝만 다른데 기하 분수로 고쳤을 때 A분의 1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자, 분모가 분자를 1로 만들었대요. 약분을 해서. 그러면 분자 자체가 분모의 약수여야 가능하죠. 이해가 됐나요? 즉 8분의 2 이렇게 분자가 분모의 약수여야지 이 분자를 가지고 전부 다 이 자체를 가지고 약분을 해서 1,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분자가 1이 됐다는 것은 이 x라는 수가 140의 약수이겠네. 그러면 7의 배수이면서 140의 약수가 되는 이 두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x가 14겠다라는 사실을 찾아내도 돼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수학에서는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는 것이 이런 다양한 풀이 방법을 존중해야 되고 자신의 풀이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방법도 귀 기울이고 존중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분수 2 곱하기 5 곱하기 a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짝수 a를 구하여라. 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가 되도록 한대요. 그렇다는 것은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말고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기하분수인가? 분자가 지금 1이기 때문에 명백히 기하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 2나 5 말고 이외의 소인수를 우리는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짝수래요. 자, 우리 짝수 작은 수부터 나열해 볼까요? 2, 4, 6, 8, 10 이렇게 나아가는데 2가 들어와 봤자 여기는 분모가 2나 5로만 구성되니까 땡. 4가 들어와 봤자 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죠. 역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으므로 땡. 6은 2 곱하기 3이에요. 따라서 6이 들어오면 2나 5 말고 이런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분수는 순환소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관한 문제 11문제를 풀어봤어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안녕.